안녕하세요. 프로골퍼 김현우입니다. 오늘 우리 골퍼분들에게 드라이버는 비거리를 멀리 보낼 수 있고, 그리고 아이언과 드라이버의 방향성, 이 두 가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아래쪽에 좋아요와 구독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힘을 사용하는 위치와 그 다음에 릴리스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힘을 사용한다. 그러면 힘을 빼라 또는 힘을 줘라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느낌과 실제의 값이 다릅니다. 프로들의 스윙을 보면 임팩트 때 굉장히 강한 힘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올라가서 빡 이렇게 공을 때릴 때 이런 식으로 멋지게 임팩트를 만드는데요. 이제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엘보와 그리고 오히려 비거리 저하, 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얼리 익스텐션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임팩트 100을 치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하나는 임팩트 때 힘을 사용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이 백스윙 탑에서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올라간 상태에서 임팩트 때 강한 힘을 사용한다. 자, 보기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보이죠. 이때 잘 봐주시면 오른팔이 펴져 있고요. 엉덩이가 앞쪽으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의 양 어깨가 올라가게 되죠. 즉, 이 임팩트를 때릴 때 힘을 사용한다는 건 얼리 익스텐션을 했다. 그리고 오른팔이 빨리 펴졌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파워를 쓰실 때 임팩트 백을 강하게 치는 게 맞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해머지를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들었다가 이 아래쪽을 도끼질 하듯이, 우리가 실제로 도끼질을 할 일은 없지만 영화 같은 데서 보면 한 번쯤은 보셨죠? 자, 상상해 보자고요. 이렇게 크게 들었다가 얘를 때릴 거예요. 장작을 패듯이. 여러분들께서 한번 봐보세요. 어느 지점에서 힘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 포인트를 찾아보는 겁니다. 1번 백스윙 탑, 2번 중간 정도, 그 다음 맞을 때. 어느 지점에서 힘을 사용하는 것 같으신가요? 맞을 때? 아까 전에 말했던 임팩트 때? 어느 누구도 임팩트 때 힘을 쓰진 않습니다. 왜? 이 때리는 시점에서 힘을 주면 안 그래도 딱딱한 이 장작 또는 물체가 나의 힘까지 딱딱해진다면 충격이 어떻게 돼요? 찌릿하게 오게 됩니다. 아프잖아요. 보통은 힘을 이 위 지점에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위에서 무릎까지 구부린다면 우리가 골프에서 흔히 말하는 스쿼팅이라는 동작까지 이곳에서 이어지는 거죠. 힘을 위에서 쓰고 맞을 때는 힘을 뺍니다. 그래서 골프에서 흔히 말하는 힘을 빼야 합니다 라는 말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위에서 힘을 쓰고 그 힘의 관성으로 클럽을 던져준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걸 봤을 때 힘을 뺐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가 봤을 때는 이 맞는 지점이 위에서 힘을 써서 던졌기 때문에 힘을 썼다라고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측면에서 쳐보면 위에서 아까 전하고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다시 제가 A와 B로 한번 나누어서 보여드릴게요. A는 맞을 때 보이시나요? 어깨, 힙. B는 위에서. 특히 측면에서 보시면 얼리 익스텐션이 전혀 없습니다. 위에서 힘을 쓰고 탕, 탕, 탕 이런 식으로 위에서 힘을 쓰고 맞을 때는 날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연스럽게 팔로스루, 피니시까지 한 번에 갈 수가 있어요. 우리 골퍼분들이 자세에서 고민하시는 게 뭐죠? 뭐 치키닝이 나와요. 얼리 익스텐션이 나와요. 그 다음 왜 저는 스윙을 한 번에 가지 못하고 중간에 스윙이 끊어지죠? 라고 말하시는 것들이 다 맞을 때 힘을 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이제 공을 치면서도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맞을 때 힘을 쓰겠다 보여드릴게요. 특히 측면에서 잘 봐주시면 좋습니다. 천천히 오다가 자, 뭔가 깜짝 놀라죠. 그걸 흔히 배치기라고도 하고요. 맞을 때 힘을 쓰니까 어깨가 올라가면서 치키닝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굴러가는 타핑성 볼, 그리고 몸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또 반사신경이 좋은 분들은 손목을 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몸이 서 있으니까 맞추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손목을 풀게 되는 거죠. 캐스팅까지. 이게 골프가 이제 보상 동작이라고 하죠. 연쇄적으로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맞을 때 힘을 썼을 때. 하지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위에서 힘을 쓴다. 쿵, 쿵. 몸에 힘이 하나 없습니다. 엘보가 안 오겠죠. 안 아프겠죠. 그러면 측면에서 우양우를 하고 맞거나 말거나 위에서. 자, 힘이 전혀 없어요. 물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골프예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빠지는 함정이, 제가 이 위에서 힘을 쓰라고 하잖아요. 그럼 많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안 맞을 수도 있죠. 안 맞을 수 있어요. 왜? 휘두르다 보면 안 맞을 수 있죠. 그런데 잘못된 생각이, 이 클럽으로 공을 정확하게 쳐야겠다. 절대적으로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흔히 하는 이 함정이 채를 슬금슬금 짧게 잡고 뒷땅을 안 보내려고 오른쪽에다가 놓게 되고 백스윙은 작아지게 되고 팔로우스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냥 공을 치기 급급한, 이 공을 맞추기 위한 임팩트에 나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매몰되는 거예요.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프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하시려면 이걸 놔야 돼요. 흔히 말하는 힘 뺀다고 하죠. 맞아도 되고 안 맞아도 돼. 약간 쿨한 느낌으로 공을 치셔야지 여기서 축축 힘을 쭉쭉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번에 겨울철에 해야 할 탑3 연습법을 소개해 드렸어요. 공을 이렇게 두 개 놓고 이 사이에 클럽을 놓고 지나가는 연습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초보자라면 좀 넓게 하셔도 괜찮아요. 넓게 해서 그냥 지나가는 연습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냥. 그리고 마음속으로 힘은 위에서 쓰는 거야. 자동차로 치면 엑셀레이터를 위에서 밟아야지 50km, 100km, 150, 200이라는 이 최고 속도가, 엑셀을 위에서 밟았으니까 최고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천천히 시속 20, 30으로 오다가 공 맞기 바로 직전에 풀악셀을 밟는다고 해도 50km, 100km, 150, 200, 200의 속도가 이곳에서 나는 거죠. 그러면 과부하로 인해서 치키닝이 나오게 되는 거고 얼리 익스텐션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지나가는 연습을 해 주시고 나서 맞거나 말거나 하면서 드라이버든 우드든 이 백스윙 탑에서 힘을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 고민하시는 얼리 익스텐션, 비거리 저하, 그리고 엘보, 부상, 엘보뿐만이 아니죠. 목이 아프기도 하고 허리가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손가락이 붓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모두 다 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일단 비거리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게 있습니다. 방향성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슬라이스. 공이 우측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릴리스라고 하면 이 맞을 때 돌아가는 게 릴리스구나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골프는 0.0001초에 끝나는 거예요. 간혹 이런 방송 같은 걸 보다 보면 맞을 때 릴리스 해라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조금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의 느낌과 그리고 우리가 보는 관점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들의 슬로우 모션이나 영상들을 보면 쫙 끌고 오다가
이 맞을 때 쫙 돌아가죠. 그거는 그냥 보는 관점이고요. 우리는 아까 전에 힘을 썼던 것과 동일하게 백스윙에 올라갔다가 다운스윙 할 때 보통 한 명치 정도에서부터 릴리스 또는 왼손을 약간 이렇게 말아주는 행위, 롤링, 릴리스를 이 위에서 가슴에서 해야지 임팩트 때 멋지게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워낙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슴 지점에서 릴리스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개중에 훅이 나는 골퍼분들이라면 릴리스를 이 앞쪽에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본인의 구질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좋아요. 훅이 난다? 그럼 연습을 할 때 왼발 바깥쪽에서 릴리스를 해야겠죠. 하지만 지금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는 슬라이스가 나거나 클럽이 열리는 분들, 보편적으로는 다들 우측으로 가는 걸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백스윙 갔다가 내려올 때 한 명치나 가슴 정도에서 미리서 내가 릴리스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프로님들은 맞을 때 하라고 하던데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아무래도 완전한 선수 출신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영어로 비유를 해볼게요. 해외에서 계속 살았다면 굳이 우리가 문법 구조를 몰라도 되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즉 선출 같은 경우는 몸에서 알아서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논문 같은 걸 보면 선수들은 여기서 릴리스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몸의 센서를 부착하고 나서 근육의 움직임을 봤더니 나는 여기서, 플레이어는 여기서 한다고 하지만 이 근육의 반응은 미리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몸이 알아서 반응을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왜? 연습량의 차이와 그리고 선수들처럼 항상 골프라는 곳에 노출 빈도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골퍼분들은 영어로 치자면 문법의 구조처럼 그 본인의 개념이 있어야 돼요. 주어가 앞에 가고 뭐 동사가 뒤에 간다. 이것처럼 가슴 위치에서 릴리스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지만이 몸에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수 출신과 그리고 아마추어 분들이 생각해야 할 스윙의 개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몸에서 알아서 반응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골퍼분들은 많은 골프 연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과 그리고 보는 관점의 차이,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가슴에서 릴리스 했는데도 그래도 슬라이스가 나는데요? 라고 하는 분들은 백스윙 탑 지점에서부터 시작과 동시에 릴리스를 한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각자의 어떠한 구질과 개인의 차이에 따라서 릴리스 포인트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소개해 드렸어요. 힘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죠? 릴리스 위치, 타이밍. 이게 모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골퍼분들에게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따라서 오늘 레슨을 좀 더 대입해서 연습을 해주신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겨울인데 감기 조심하시고 동계훈련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도 꼭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레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